가장 좋았던 기억, 감사했던 에피소드. 제가 재구매가 조금 많아요. 재구매 많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상은 뭐 안 좋을 수 있을지언정 생긴 건 이래도 되게 귀엽거든. 볼수록 매력적이지. 볼매입니다. 볼매. 볼수록 매력이 있는데 볼수록 매도 벌고 약간. 근데 진짜 오래 봐야 돼요. 진짜 오래 봐야 돼. 한 1년 이상.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자동차 지식.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나도 이시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중고차 유튜브 업체에서 일하는 딜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차나두의 이동희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희 과장입니다. 지금 차나두에서 얼마나 하셨죠? 이제 차나두에서 2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인카닷컴의 김재영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임카 김지영입니다. 딜러 일 얼마나 하셨죠?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꽤 됐네. 김재영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 이글스 1군 투수 출신. 아마 야구 선수 최초로 이 중고차 딜러로 오셨을 건데 1군에서 프로까지 하시다가 중고차로 왔잖아요. 사실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아요. 그쵸. 그거는 오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죠. 그쵸, 그쵸. 그런데도 올 수 있었던 그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도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33살인데 한 23년을 야구만 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다른 일도 좀 도전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임카 대표님께서 저희 삼촌이기도 하고 가족이라서 이렇게 한번 와서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스카우트제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다른 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인카 대표님도 그렇지만 인카도 중고차 딜러 일을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 시장의 좀 깨끗함을 위해서 양아치처럼 그런 딜러들이 아닌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영향을 줬나요? 그렇죠. 제가 야구를 하고 있을 때도 그랬고, 그때부터 저희 삼촌이자 대표님은 허위딜러 막 잡으러 댕기고 피해자들한테 막 환불 받아준 금액만 해도 뭐 몇십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뭐 중고차 딜러나 뭐 중고차에 대한 이미지에 완전 다르게 좀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저도 스카우트 했을 때 저도 좋다고 같이 일해보자고 할 수 있었죠.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클 거예요. 인카라서 했었을 거고 이미지가 진짜 큰데 이동희 과장님은 허위 딜러를 하던 건 아니죠? 아, 저도 정직한 일을 교회 다닙니다. 생긴 건 허위 딜러 같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면접 보러 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얘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신이 왜 없지 할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중고차를 하면 힘든 점이 정말 많을 텐데 이동희 과장님도 원래 샤시 하다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오래 하다 왔죠. 샤시 할 때가 나요? 딜러 할 때가 나요? 힘든 걸로 봤을 때. 힘든 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육체적 노동이죠. 노가다죠. 어떻게 보면 기술직, 현장직에 있다 보니까 그건 좀 더 힘든데 다른 힘듦인 것 같아요. 중고차는 정신적인 힘듦, 고통. 정신적으로 힘든 건 어떤 힘든? 예를 들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 응대에 대해서 약간 진상 고객님을 대할 때 저희는 어떻게 말을 그래도 좋게 이쁘게 표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 유튜브 업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조금 필요해서 그런 진상 고객님들 올 때 대처하는 게 조금 아직까지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재영 씨는 투수할 때 힘들어요? 딜러 할 때 힘들어요? 앞에 이동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좀 장단점이 있긴 한데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야구할 때는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어깨 아프고 팔꿈치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경기를 많이 못 뛰고 성적이 안 좋으면 내 연봉이 깎이고, 정말 냉정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게 또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가 차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간이고 쓰리개고 다 빼줄 정도의 친절함이 필요한 곳이고 여기는.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조금 더 기대치를 많이 들고 오시고. 그 기대치의 만족을 분명히 시켜드려야겠다는 그런 부담감도 좀 있고, 어디 가나 뭐 진상 고객님들은 다 똑같이 힘들다 했다. 투수할 때도 힘들었지만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상이라고 하는데 진상의 기준이 뭔 것 같아요?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기 전에 해달라는 게 엄청 많은 걸 요구할 때, 소모품부터 해서 난 여기서 믿고 샀으니까 예를 들어 3, 4천만 원대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이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해줘도 감사합니다인데, 보통 금액이 낮은 거를 사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500만 원 미만 차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최소 10년, 키로수는 15만 이상. 근데 그런 거를 보러 오시면서 새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나두는 다 해주니까. 높은 기대치를 갖고 되게 저렴한 차를 구매하시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위험한 발언이죠. 근데 이게 많이 있었어요. 통계적으로 2년 동안 저희 차나도 고객님들을 봤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진상 고객님들이. 근데 보통 대개적으로 500에서 1000 이쪽 언더 금액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요구하셨어요? 일단은 보여지는 면에서 판수리 다 해달라, 타이어 교환해달라, 휠 스크래치 복원해달라, 내부 실내 클리닝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좀 저렴한 차는 저렴한 이유가 그만큼 이제 연식이 오래됐고 그만큼 상태가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렴한 걸 사시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 새 차의 느낌을 원하시는 만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많이 있었죠. 진상 고객님들이 많은가요? 많지는 않아요. 10명 기준으로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긴 해요. 그렇게 많은 비중은 없는데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그러면 재영 씨도 지금 1년 6개월 좀 됐으면 인카도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셨을 건데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판매 대수 보니까 한 200대 조금 안 되던데. 혼자서 파신 게 근데 그렇게 막 진상 고객님이라고 생각 든 분은 딱 한 분? 저도 가격대 비슷해요. 한 700만 원짜리 SM5를 팔았는데 출고 당시에도 타이어가 트레드가 많이 안 남았어요. 한 30% 정도? 엔진오일 서비스 해드리고 나서 뭐 그다음에 탁송비까지 서비스를 해드리고 나서 비대면 거래였으니까 이제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로도 고지를 했어요. 당장 시급한 건 아니지만 30% 정도 트레드가 남았고 그다음에 연식이 5년 정도 됐으니 한 6개월 정도? 그다음에 이번 뭐 겨울 나기 전에 한번 바꾸셔라. 그랬는데 출고하고 한 5개월 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나 타이어 내 짝 다 갈아야 되는데 돈을 달라 이거죠. 5개월 정도 이제 타시고 나서 이제 교환하시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타이어가 어떻게 보면 중고로 갈면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새 거로 교환하면은 이게 그래도 뭐 한 50 이상은 나가는 금액인데 100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차를 판매하면서 저희가 마진이 그렇게 솔직히 크지가 못하잖아요. 그럼요. 진짜 얼마 안 남죠.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남잖아요. 근데 새 타이어로 교환할 거니까 50 얼마인가 60만 원이 나왔으니 30만 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유튜브 업체고 다 해줘도 그럼 고장도 아닌데. 그쵸. 그때 고지도 다 드렸고 갑자기 한 반년 만에 전화 오셔가지고 돈 내놔라 같이 약간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근데 그게 말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근데 거의 좀 요구를 당연한 듯이 그냥 돈 달라. 제가 그분한테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그냥 돈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좋게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좀 고충이죠.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새 차를 사야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유튜브 업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라는 거는 그만큼 신차에서 단가가 들어갔고 단가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누가 썼고 좀 세월이 흘렀고 그러면서 신차가 보증해 줄 수 있는 AS 기간이 지났고 AS 기간이 지났다는 거는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차고 그만큼 싸게 사는 건데 그거를 좀 고려 안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지 않나. 근데 뭐 신차 워런티 남은 차량들도 타이어 교환한다고 뭐 현대기아에서 지원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진짜 극히 소모품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참 과도한 요구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내가 중고차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스타벅스 기사 본 거 있어요? 스타벅스 원래 커피 안 먹어도 앉아있고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뭐 핸드폰 충전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알죠? 근데 이제 최근에 스타벅스 참다가 공지를 했어요. 데스크탑을 들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프린터를 들고 와서 여기서 전기를 꼽아서 출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중하게 사양을 하겠다. 그래서 보면서 뭘 느꼈냐면 노트북 뭐 태블릿 들고 다니죠. 집에서 데스크탑을 들고 가서 거기서 꽂고 쓰는 사람도 있었더라고. 이게 상식을 벗어나는 거잖아.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거기서 막 8, 9시간씩 뭐 업무 보고 그러니까 노트북을 쓰는 거는 쓸 수 있지. 노트북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니까. 데스크탑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스타벅스까지 들고 가서 그거를 쓸 생각을 했지? 당연히 데스크탑 들고 가면 모니터도 꽂아야 되고 프린터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개인이 칸막이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더만 그 옆에 테이블 사람들한테 방해를 안 받으려고.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사실 또 이 중고차를 팔다 보면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센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여기거든. 네, 맞아요. 사실 신차나 뭐 이런 거 판매하는 딜러들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높은 확률로 진상이가까진 하지만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업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스트레스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분들도 제가 좀 불편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방문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진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서로 이제 상식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우리가 차를 팔았는데 하루 만에 가다가 엔진이 퍼졌어요. 상식적으로 그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 거는.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식은 들고 있어야 되고 구매자분들도 상식적으로 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런 요구나 바램이나 이런 걸 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보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또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기 때문에 진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차 수배해서 점검해서 보내드렸는데 소중하게 후기 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보람차고 잘 팔고 그 차 사가신 게 만족이 되시면 만족도를 후기로 표현을 해주시면 그날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고객님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정말 감사했던 고객님들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어요? 일단 저는 그 전에 직업군이 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직업군으로 이렇게 공인 생활을 조금 했어서 저희 고객님들께서 충청도 분들은 저를 좀 많이 알아보세요. 대전이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 예산, 서산, 뭐 이쪽 충청도 분들은 하나 골수 팬이시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차를 구매하러 오셔가지고 뭐 반갑게 인사하고 평소에 어느 손님처럼 다 똑같이 이렇게 응대를 하고 좀 더 그냥 반가울 뿐이죠. 뭐 하나 팬이시고 저도 하나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출고를 했는데 정말 장문의 카톡으로 막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정말 점검 잘해주시고 꼼꼼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스타벅스 교환권 10만원짜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일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10만원짜리 쿠폰이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장문으로 적어주셨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진짜 그때 감동이었어요. 진짜 제가 야구선수 이제는 아니지만 제2의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제2의 인생까지 응원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충청도 분들의 그 팬심이 좀 찾아주셔도 좋겠다. 딜러를 하고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뭐 소수이실 것 같아요. 네. 좀 어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구하는 콘텐츠를 한번 찍어볼까요? 그거를 차랑 어떻게 접목시켜서 야구공으로 뭐 폐차시키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동희 과장님은 그러면 차를 팔면서 좀 가장 좋았던 기억, 감사했던 에피소드. 감사했던 에피소드 너무나도 많죠. 제가 재구매가 조금 많아요. 재구매 많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상은 뭐 안 좋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친절해서 그런가? 생긴 건 이래도 되게 귀엽거든. 볼수록 매력적이고. 볼매입니다. 볼매. 많이 봐야 돼요. 오래 봐야 되고. 볼수록 매력이 있는데 볼수록 매도 벌고 약간 그런 스타일. 근데 진짜 오래 봐야 돼요. 진짜 오래 봐야 돼. 한 1년 이상. 그래야 매력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재구매했던 분들 중에 다들 감사하신 분들이지만 엄청 좋았던 에피소드 하나는 어머니랑 새 남매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환갑잔치시다. 그래서 차량을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다. 04년식 S클래스를 타고 다니신데요. 그거를 수리하면서 타고 다니는데 새 남녀가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돈을 모아서 S클래스 이제 18년식으로 금액은 좀 됐지만 그거를 상품화를 제가 2주 동안 걸쳐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생일날 식사하시는 곳 앞에다가 탁송 시간 맞춰서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깜짝 선물이죠. 같이 도와드린 거죠, 이벤트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어머니부터 해서 새 남매죠. 문자로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이벤트 잘 해서 좋았다. 그러고 연이 돼서 차를 4대를 더 사가셨어요. 포터, 대형 5톤 트럭, 사업에 필요한 차들도 많이 사가시고 계속 이제 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하면은 소개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문의를 주던지 이게 자문을 구하더라고 전화해서. 그런 게 저한테 되게 감사하죠. 이렇게 연이 돼가지고 근데 그건 특별한 이벤트다. 칭찬합니다. 없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잘하면 좀 떠드는 스타일인데 그건 또 처음 듣네요. 물론 이제 구매해주신 고객님들한테 감사하죠. 저희는 그 당시 서비스가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화도 종종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 뒤에도 뭐 차량 괜찮은지 한번 해피콜이죠. 어떻게 보면은 잘 가셨습니까? 라고 한 번 더 통화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능 접수도 보통 고객님들이 직접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 고객님들은 제가 직접 2주 동안 운전해 보시고 2주에 전화를 꼭 달라. 제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성능 접수도 도와드리고 받아볼 수 있는 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구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겠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큰 건 아니라도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있다든지 진심 어린 마음, 제2의 그 인생을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마음적으로 와닿고 이런 게 되게 기억에 남는가 보네. 사실 근데 진짜 그런 거거든요. 큰 게 아니라 사소한 거, 말 한마디. 우리가 고객님을 대할 때도 이 말 한마디, 사소한 게 되게 중요할 거고 고객님들도 우리를 대할 때 되게 꼼꼼하고 점검을 잘해서 팔 거예요. 인카 대표님이 되게 꼼꼼하고 그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파는 거 알기 때문에. 이동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리프트부터 항상 다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파는데 중고라는 게 하자는 터질 수 있거든. 자동차를 잘하는 명장이 와서 판다? 그분들이 판다
판다고 판매하고 고장이 안 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고객님들도 말 한마디, 열에 7분, 8분은 이거 고장이 났는데 이러이렇습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도와주실 건가요? 하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 열에 2분, 1분 정도는 야이씨 고장나서 잘못 샀어 하면서 막 욕도 하시고 막 야 뭐 믿고 갔는데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사실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조금 덜 해주고 싶고, 그쵸. 내가 이거라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람은 진짜 이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이 진짜 진심 어린 이런 행동,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내 가족이 산다. 막 이 차는 진짜 절대 이거 뜯어 말릴 게 없다. 얘는 안 돼! 하는 차 한 대씩만 딱 꼽는다면. 저는 딜러분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저희 대표님도 매입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시고, 일단 저는 뜯어 말리고 싶은 차는 고가의 차들, 감가가 많이 된,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오래된 거,